이번 단원에서는 무지와 정의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권자가 가장 잘 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자본주의 자유시장에서는 고객이 언제나 옳다고 믿으며 자유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합리적인 개인을 신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합리적인 개인이란 환상이며 개인이 스스로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성 또한 허구이다. 인간은 집단적인 존재로서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들보다 우위를 보인 것은 개인의 합리성이 아니라 집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고대 수렵채집인은 생존을 위하여서는 스스로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고 불을 피우거나 사냥을 하고 천적을 피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하였다. 우리는 현대의 사람이 고대 수렵채집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와 반대로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현대인이 더 적은 양의 지식을 갖추었다. 이를 스티븐 슬로먼과 필립 헤른백은 지식의 착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리가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남들의 지식임을 일컫는다. 집단적 사고의 능력은 호모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안겨주었으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잊고 착각하게 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어도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상학을 모르는데 기후변화 정책을 제시하고 생물학에 무지하면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시행하고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여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믿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고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멍청함을 느끼기를 꺼려하므로 실제 사실보다는 집단의 견해를 고수하고자 한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 지도자가 가진 거대 권력은 불가피하게도 진실을 왜곡하는 블랙홀이 되고 이 주변의 것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바뀌고 뒤틀린다. 이에 가까이 갈수록 이와 같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는 지도자의 주변에는 아첨하고 달래거나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만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지식을 토대로 구축된 블랙홀의 중심부가 가하는 중력을 피하여 주변부를 오랜 시간 방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자만이 혁명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지도자는 권력의 중심에서는 세계를 보는 눈이 왜곡되고 주변부로 가기를 감행하고자 하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지도자는 언제나 바쁘게 사느라 그러할 시간이 부족하여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도덕이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수렵채집인이 소규모 무리를 이루어 살면서 직면한 사회적,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당시의 정의감은 수십 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영역 내에서 살아가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직면한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반면 현재는 시리아 내전, 세계 불평등, 지구온난화 등 온 대륙을 가로질러 수백만 명 사람들 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수렵채집 사회의 문제의 예시를 들어보자. 당신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하여 버섯을 캐왔는데 누군가가 버섯 바구니를 빼앗았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오늘날의 문제들은 인과관계가 고도로 분화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가치나 구체적인 인과관계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령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평화로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좌파 운동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정착민들과 병사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수수방관하는 협력자가 되고 동물복지 운동가들에 의하면 나는 농장 가축들을 잔인하게 착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유대의 연결망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비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확답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원시시대 수렵채집인들과는 달리 우리의 음식이나 옷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자신의 연금기금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고로 원시시대 수렵채집인보다 무지하지만 생존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알고자 애쓰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무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간을 붓는 사람은 진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과로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원적 의무를 믿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졌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극도로 어렵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거액의 돈을 수익률이 아주 높은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의 주식에 큰 수익률을 조건으로 투자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유독성 폐기물을 인근 강에 버려서 인근 지역 상수도와 공중보건, 야생동물에 피해를 끼치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방어한다. 또한 로비스트를 동원하여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사전 차단한다. 이때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이 이를 직접 행하지 않았는데도 강을 절도한 부분에 대하여 죄가 성립될까? 그렇다면 자신이 이와 관련한 사실을 모두 알기란 불가능한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1930년대 후반 독일의 지방 우체국 관리자는 평소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이 우체국이 나치 국가 신경망의 핵심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이처럼 무지 혹은 무관심의 결과로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일에 연루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시들과 관련한 도덕적 확실성을 갖기 쉬우나 당시의 우체국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진지한 노력을 들이기가 불가능하다. 세계의 불이란 대부분 개인의 선입견보다는 구조적 편향에서 발생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진화한 수렵 채집인의 뇌를 가진 우리로서는 이러한 편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외의 소외 집단의 존재를 잊게 된다.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집단의 관점과 고충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편향에 우리는 모두 함께 연루되어 있으나 이를 발견하는 데 소모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나 고대 수렵 채집인과 달리 현대의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문제는 지구 어디에서 살든 어느 집단에 속하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관점을 감안하여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잡하게 짜여진 수많은 교차 집단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광대한 규모의 도덕적 딜레마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한다. 첫 번째는 이슈를 축소하여 가령 시리아 내전을 두 수렵 채집인 간에 일어난 일처럼 이해하는 방법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여 단순 명료하게 나타낸다. 두 번째는 분쟁을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기 위하여 통계와 데이터가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소녀에게 기부하기를 부탁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음모 이론으로 어려운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 들기보다 막대한 관련을 지닌 극소수의 억만장자들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환상을 믿는 것이 그 예시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나 제도, 혹은 우두머리를 믿고 이끌리는 대로 살면서 교회 밖의 질문은 금지된 채 현실의 복잡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자 하는 노력을 모두 포기하고 인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